LG전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격이 지금 16%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보라라인 밑에 있고 볼펜 하단 거의 다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여기 와 있어요.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이노텍도 그렇고 이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막 8만원, 7만원 이런 자리가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온다라면 땡큐죠.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9만 5천 원짜리 장부 가치가 자기 자본 대비가 15%, 14%, 13%. 어우, 이거 뭐예요? 굉장히 싸죠. 장부 가치를 한번 보더라도. 성장성을 보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머물렀죠. 그러다가 74조, 82조, 86조, 92조 여기서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따라서 LG전자는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인 변수에 이기억을 얼마나 버리고 내려올 거냐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 대형주가 이기억이 몇 프로? 16% 정도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네이버는 지금부터 떨어지는 구간은 뭐예요? 담아내야 되는 구간이에요. 담아내게 되면 뭐 할 거다? 반등하는 이런 국면이 올 거라고 봐요. 따라서 네이버도 이제 반등하는 국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제 방송만 잘 들었어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상승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카오가 이 자리 왔을 때 카카오 이제 고점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이 장대 음봉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전업발에서는 공매도 계속 공매들 때렸어요. 그리고 이 반등한 이 자리에서도 12만원 13만원 자리에서 카카오 못 간다. 왜? 역배열을 아직도 못 만들었다. 역배를 만들 것이다. 역배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전저점이 깨지고 급락하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부터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모아가 된다. 수익자리 충분히 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저점 깨면서 외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이격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격이 약 17%에서 18%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부터는 담아내야 되는 위치로 판단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멀하게 카카오나 네이버나 담아내야 되는 자리지 버림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SK바이오선도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 신저가예요. 신저가. 지금까지 이런 저점은 없었다. 지금 이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이너스 약 22%예요.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는 담아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좀 더 조심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안정권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담아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거의 저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인 저점에. 그죠? 2015년도, 16년도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한 2016년도 이후에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이런 바닥은 없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격을 벌인 자리가 지금까지 없었죠. 이격을 지금 얼마나 벌이고 있냐면 62평에서 이격이 약 16% 정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담아내 나가야 되는 자리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지금 미사일 쏘아 올리고 이럴 때 남북 경협주들은 오히려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죠? 반대로 그런 것들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생각을 하고요. 이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또 불거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리 튀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자리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기업 분석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2017년도부터 매출액이 거의 고정이에요. 영업이익도 거의 뭐 고정. 얼마짜리예요? 장부 가치가 27,000원짜리인데 자기 자본 대비 ROE가 약 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따지면 살짝 비싸다 지금도. 그러나 얘는 약간 테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쨌든 돈도 더 잘 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약 162%로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한다 할지라도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에 따라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여기서부터 사들어간다는 것은 무지하게 안정적이다.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감안해야 됩니다. 왜?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매니저님이 뽑아주신 코스닥 쪽 기업인데 키스트, 인디스플레이 잠깐 몇 가지 다 보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코스닥 기업들은 기업 잘 보셔야 돼요.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 연속적으로 4년 연속 마이너스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때요? 2년 빵꾸 내고 다시 수익,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벌이가 줄어들고 지금 한 456억 가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장부 가치가 2,500원짜리예요. 지금 7,900원 얼마야? 너무 비싸죠. 하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각도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좀 가파르죠.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긴 합니다만 이 기업이 약 24% 정도 벌어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시장이 회복되면은 퉁 하고 튀어오릅니다. 절대 주가는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안 떨어져요. 회사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반등하는 이 부분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이런 애들이 반등할 때도 반등하는 폭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세게 떨어진다면 기회가 될 것으로 바라보십니다. 악재가 없는 한 충분히 가능할 것을 보고요.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기업 문제 없습니다. 중국 사람만 아니면 돼요. 뭐가 최대 주주가. 근데 중국 사람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따라서 인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지트 보겠습니다. 자, 기업 어때요? 뭐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상장 폐지당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런 엄청난 파동이 나오고 반등하는 파동, 얘는 뭐예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하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계속 내려오지만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의 정도가 약 23%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전주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또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와요. 절대적인 악재만 없다라면 한 번 더 떨어지는 구간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여기서는 담아내야 되는 구간이 벌을 자리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음 삼목판지 보겠습니다. 삼목판지는 기업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분기별로도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부 가치가 27,000원짜리인데 9,900원, 이거 뭔가 참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도 12% 나오는데 별도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삼보판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보시게 되면 6만주 막 이러죠. 거래가 적어요. 굉장히 거래 없을 때는 막 만주이래요. 하루 종일 터지는 게. 만주면은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거야. 1억 5천밖에. 지금 떨어지면서 거래가 늘고 있을 때도 6만 3천 주. 그래봐 8억 정도밖에 거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이 약 21%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삼보판지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것으로 바라봐집니다. 역배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네. 앞에 파동 크고요. 저점 깨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더 내려와야겠지만 한 번 더 세게 떨어진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부가치 6,000원짜리인데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지금 8,960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부가치가 6,000원짜리니까 비싼 거 아니야. 비싸잖아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다만 이 유니셈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즉 펀더멘털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니셈도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기회로 바라봐진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